이번 영상에서는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의 암살 이후의 로마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데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과 살인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황제가 바뀐 것입니다. 반면 다른 황제들이 사후에도 명예회복이 안 되었던 것과는 달리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의 사후는 달랐습니다. 군대는 황제의 죽음을 애도했을 뿐 아니라 원수까지 갚아주었습니다. 비서관에 의해 기만당해서 황제의 암살에 가담했던 공모자들도 황제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군대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결의안을 보면 죽은 황제를 존경하고 애도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용감하고 축복받은 군대가 로마 원로원과 시민 여러분께 한 사람의 범죄와 여러 사람의 과실이 우리에게서 고아우렐리아누스 황제를 빼앗아갔습니다. 존경하는 원로원 의원 여러분, 원컨대 그분을 신들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황제의 자주색 의복을 입을 후계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신의 죄악과 불운으로 우리에게 손실을 입혔던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 원로원은 평소 알력이 있었던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의 죽음을 속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원로원은 군대가 자신들에게 황제 선출권을 주는 것에 대해 호의로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군대의 변덕으로 인해 새로운 황제의 안위가 걱정되었기 때문에 새 황제의 선출을 군대의 투표에 일임한다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군대는 이전의 황제 선출에 있어서는 무력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금전적으로 이로운 황제를 선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갑자기 원로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니 원로원대로 군대의 변덕을 믿을 수 없어서 각각 3번의 재촉과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정부 상태의 로마는 찬탈할 왕이 없으니 찬탈자도 없었고 반란도 없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속주 총독 1명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직무에서 파면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평온이 공존하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로물루스의 사후에도 12개월 동안 황제의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로마 건국 초기여서 제위가 비어 있어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었지만 아우렐리아누스 황제 사후에 로마는 갖은 문제와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칫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군대가 제자리를 잘 지켜주었고 변경지역 방위도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로원과 군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집정관이 원로원 회의를 소집해서 위태로운 상황임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군대의 충성심 또한 순간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게르만족이 갈리아의 몇몇 부유한 도시들을 점령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페르시아의 위협, 이집트와 아프리카, 일리리쿰은 국내외의 무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정관은 원로원 의원 중 타키투스에게 황제 선출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원로원 의원 타키투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타키투스 연대기를 쓴 역사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타키투스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타키투스 의원의 나이는 그때 당시 75세였습니다. 그는 2번이나 집정관을 지냈으며 재산 또한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황제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황제의 직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자신의 조상인 역사가 타키투스의 저서를 읽으며 로마의 정치 체제와 인간 본성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타키투스는 자신을 황제로 지목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바이아이에서 은둔 생활로 2개월을 보낸 뒤에야 집정관의 부름에 따라 원로원에 복귀하여 제국을 위해 조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조언을 하려고 하자 의사당 곳곳에서 그를 황제의 칭호로 맞이하였습니다. 타키투스 아우구스투스여, 신들이 그대를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그대를 우리의 군주로 선출하고 제국과 세계를 그대의 감독하에 맡깁니다. 원로원의 권위로 제국을 인수하십시오. 이것은 그대의 지위와 행동, 태도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는 이 부담스러운 명예를 사양하면서 아우렐리아누스와 같이 용맹한 군주의 후계자로 자신처럼 노쇠한 인물을 선출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타키투스는 자신은 이미 노쇠하여 원로원 의원직조차 버겁다고 하면서 군대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피력하였습니다. 500명의 의원들은 고령의 나이에 재위한 황제들을 언급하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은 제국에게 필요한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군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타키투스는 동료 의원들의 계속되는 권유에 못 이겨 그들의 자발적인 충성의 맹세를 받아들였습니다. 타키투스는 옛 황제들의 선정으로 보존되었던 로마의 면모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타키투스가 황제로 선출되어 원로원이 되찾았던 중요한 특권 6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로원 의원 중 한 사람에게
전반적인 군대의 통수권과 병경 속주들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했습니다. 둘째, 12명의 원로원이 집정관단을 조직하여 2명씩 조를 짜서 2개월씩 정무를 보게 했습니다. 셋째, 여러 속주의 총독을 임명하고 모든 행정관에게 민정관할권을 수여했습니다. 넷째, 수도 총독이라는 중간 직책을 통하여 제국의 모든 법정으로부터의 상소를 접수하게 했습니다. 다섯째, 원로원이 찬성한 황제의 칙령에 대해서도 칙령에 관한 설득력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포고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재정 분야에서 실시되었던 몇 가지 감찰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다스렸던 아우렐리아누스 황제 치하에서도 국고, 수입의 일부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로원은 이제 자신들이 군대를 통제하여 로마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로원의 기대는 안타깝게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잠시 반짝 소생했던 원로원은 다시 소멸해버렸던 것입니다. 타키투스는 트라키아의 병영으로 향했습니다. 전임 황제 아우렐리아누스가 제2차 동방 원정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마이오티스호 부군의 알라니족과 협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알라니족은 선물과 보조금에 매수되어 경기병으로 구성된 대군을 이끌고 페르시아를 침략하기로 약속했고 약속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로마 변경지대에 도착했을 때 그들과 협상한 아우렐리아누스 황제는 이미 사망한 데다 로마 장군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애매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자 알라니족은 로마의 애매한 행동을 배신행위로 간주하고 순식간에 폰투스, 카파도키아, 킬리키아, 갈라티아 등 여러 속주로 퍼져나갔습니다. 보스포루스의 반대쪽 해안에서도 도시와 촌락이 불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로마 군단들은 장군들에게 맞서 싸우자고 재촉했습니다. 타키투스는 전임 황제가 맺은 계약을 꼼꼼히 이행했고 대다수의 알라니족은 자신들의 약탈품과 포로들을 양도하고 파시스 강 넘어 자신들의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 싸우고자 하는 알라니족은 노련한 군대를 투입하여 전투를 벌여 승리했습니다. 타키투스 황제는 단 몇 주 만에 아시아의 여러 속주를 알라니족으로부터 구해냈다고 합니다. 캄파니아의 온화한 근거지에 익숙해져 있던 타키투스 황제는 한겨울에 카프카즈 산기슭에서의 군대 생활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변덕이 심한 군대는 예상대로 황제를 우습게 여겼고 급기야는 황제의 막사에서까지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타키투스 황제는 말이 통하지 않는 막무가내식의 병사들의 파벌 싸움과 요구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타키투스는 재위 6개월 20여일 만에 카파도키아의 티아나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암살되었는지 병으로 숨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암살되고 타키투스 황제가 제위에 오른 후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로마 제국 쇠망사 1권 12장을 요약한 내용 1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